모두가 청두를 학교에 오기조차 무서워하는 찌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잠드는 순간 생명의 수정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몰려오는 악마들과 싸운다. 이기면 SSS 등급 스킬을 얻을 수 있다.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늘에서 점점 더 많은 재앙이 쏟아져 땅에 직접 충돌하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수정 중 하나가 한 남자에게 곧장 날아갔고 남자는 그 기운으로 빛나기 시작했으며 수정은 그의 심장에 그대로 박혔다. 량시 제1고등학교에서 아나운서는 미래의 엘리트 무인이 될 희망은 홍집안에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말한다. 그는 반편성 시험이 대학 입학시험을 모의한 것이며 필기시험과 무술평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총점은 750점이며 필기 과목이 총 225점, 무술시험이 총 525점이다. 그는 모두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신중하게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총점 상위 10명의 학생만이 홍집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곧 필기시험이 시작될 것이니 모두 질서정연하게 시험장에 입장하라고 한다. 한 학생은 이것이 무인이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의 건강을 걱정한 부모님이 2년간의 휴학을 신청해 주셨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무인이 될 마지막 기회이며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저거 청두 아니냐며 그가 정말로 시험을 보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저것 좀 보라며 자기가 홍집안은 아무나 노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주장한다. 청두는 1학년 때 2년이나 휴학했는데 아직도 시험 보러 올 배짱이 있네. 젊은이들은 정말 깡이 좋군. 아파서 2년 쉬고는 바로 홍집안 시험을 보러 오다니 배짱도 좋아. 그는 청두가 설마 자기가 무슨 천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한다. 청두는 그 남자의 손을 꽉 잡고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다가오는 시험에 어떻게 통과할지에나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 남자의 손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본 다른 남자가 저 녀석은 1학년 때 분명히 괴롭힘 당하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거만하냐고 묻는다. 그는 시험이 끝난 후에 저 녀석 손 좀 봐주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손을 잡혔던 다른 남자는 속으로 저 녀석의 악력이 좀 너무 센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 명은 멍청하다며 지금 일을 버렸다가 걸리면 실격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나중에 무술시험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쓰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정말 화난 얼굴로 시험 중에 실수로 그를 불구로 만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라고 말한다. 한편 청두는 현재 세계관과 고무력 원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라는 문제를 보며 생각하고 있다. 그는 바로 상식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구시대 2842년 이 세계 문명이 발견되어 지구를 침공했다. 인류는 핵무기로 보복했다. 2년 후 전면적인 핵전쟁 패배가 있었고 사망자 수는 50억을 초과했다. 전 세계적인 핵방사능 아래 인류는 신체적 한계를 돌파하고 진화하기 시작했다. 구시대 2860년 8월 27일 모든 성인의 생명 강도가 2단계에 도달했다. 그날은 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고무력 원년으로 알려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문제 2번은 고무력 시대 초기 전쟁 동안 큰 공헌을 한 중요 인물들에 대해 묻는다. 문제 3번은 세계 질서 회복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가 제안한 잘못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다. 문제 4번 등등.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시험지를 제출하고 뒤로 기대며 역시나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이 실제로 2년 동안 혼수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부상으로 인해 그는 반복적으로 이상한 공간에 들어갔다. 그는 그 공간에서 얻은 보상이 그의 정신력을 깨우고 사진 같은 기억력을 부여해준 것을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2년 동안 휴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에 등록할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다. 안타깝게도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22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집에 가서 무술시험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집에서 청두가 다녀왔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마침 잘 왔다며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한다. 청두가 걷다가 주머니에서 카드 같은 것이 떨어진다.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칠칠치 못하다며 시험 수험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상기시킨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이것 좀 보라며 이게 뭐냐고 묻는다. 갑자기 청두가 그것은 기혈산이라며 아버지께 어디서 났냐고 묻는다. 아버지는 그가 홍집안 시험을 볼 예정이라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혈산을 좀 샀다고 말한다. 그러자 청두는 이런 것 없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에게 하루 종일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비록 자신은 무인이 될 수 없지만 청두든 그의 여동생이든 집안에서 무인 몇 명은 충분히 지원할 여력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먹어야 할 건 먹고 마셔야 할 건 마시라며 돈은 언제나 벌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청두는 생각했다. 기혈산 한 병에 2만인데 이걸 사느라 집안의 저축을 전부 써버렸을 것이다. 그는 오늘날 사회에서 무인이 되지 않으면 가족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명상을 계속하면서 그는 내일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오늘 밤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청두가 명상을 계속하자 그는 곧 이상한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곳에 검이 있었고 그는 즉시 그것을 집었으며 그러자 수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혼수 상태 이후로 잠들 때마다 매일 이 수정 공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이 공간에는 많은 몬스터들이 있고 그들의 목표는 수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몬스터들과 싸워야만 한다. 만약 수정이 파괴되면 그는 다음날 하루 종일 혼수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수정을 지키다가 공간 안에서 전투 중 죽으면 그는 빨리 깨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 그는 처음에는 목숨을 거는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풍부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규칙을 알아낸 후에야 상황이 나아졌다. 점점 더 많은 몬스터들과 싸워 물리치면서 그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몬스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때마다 그의 정신력이 조금씩 상승한다. 정신력의 증가는 그의 기억력과 이해력을 터무니없이 강하게 만들었다. 2년 동안 학교를 쉬었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곧 다음 몬스터 무리가 30초 후에 도착할 것이라는 알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청두가 계속해서 그들을 쓰러뜨리는 동안 이 상황은 계속된다. 그러자 알림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수정의 첫 번째 성공적인 방어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두가 검으로 더 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리면서 패널 열기라고 말한다. 패널이 나타나자 그는 현재 능력치로는 아마 홍지반에 들어가 미래의 엘리트 무인이 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치에는 그의 이름이 청두라고 나와 있다. 그의 생명 강도는 5.1레벨이다. 그의 정신력은 5레벨이다. 그의 근력은 1000근이다. 그의 속도는 초속 20m이다. 그의 무술은 유광검법 1단계 89%이다. 방어웨이브는 5웨이브 중 4회, 미완료, 10웨이브 중 4회, 미완료, 15웨이브 중 4회, 미완료, 20웨이브 중 4회, 미완료, 25웨이브 중 4회, 미완료, 30웨이브 중 4회, 미완료, 35웨이브 중 4회, 미완료로 나타났다. 그러자 알림은 5번째 몬스터 무리가 오고 있으니 플레이어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불을 뿜는 몬스터들이 더 도착하자 청두는 온다고 말하며 불꽃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몸을 단단히 고정하며 화염 숨결에 대해 생각한다. 계속 싸우던 중 그는 발톱 공격을 알아채고 검으로 그 발톱을 공격하려 한다. 그러고는 꼬리 채찍질을 마주하고 점프하여 그것 또한 피한다. 그는 속으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마침내 왕도마뱀의 공격 패턴과 리듬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계속 싸우자 정말 강력한 일격이 몬스터에게 명중했고 몬스터는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두는 녀석이 광폭화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는 방심했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몬스터는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해 발톱을 준비한다. 청두는 앞으로 돌진하며 스스로에게 계속 진정하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몬스터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그는 점프하여 기운을 이용해 크게 벌린 몬스터의 입을 향해 똑바로 날아간다. 몬스터는 이 녀석을 그대로 입속으로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턱이 다치기 전에 청두는 재빨리 뒤로 몸을 뒤집는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화염의 숨결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몸집에는 장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검을 앞으로 날려보낸다. 검이 용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자 용은 비명을 지른다. 그때 춘두는 검을 되찾으며 민첩이라고 외친다. 그가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광선으로 용을 마무리하자 그의 마음속에서 북과 진이 요란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용을 베고 또 벤다. 마침내 용이 쓰러지자 알림이 뜨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는 의기양양하게 용 위에 선다. 알림에는 숙주가 5차례의 몬스터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을 축하하며 정신력이 1 증가했다는 내용이 표시된다.
또한 숙주가 5차례의 방어 웨이브를 모두 완료한 것을 축하하며 공허 불멸 관상법을 획득했다는 내용도 표시된다. 이것을 본 춘두는 정신력 증가는 별거 아니지만 관상법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교에서 관상법이 정신력을 능동적으로 수련할 수 있게 해주는 희귀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시스템 보상으로 정신력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때 숙주는 다음 몬스터 웨이브가 곧 시작되니 준비하라는 알림이 뜬다. 이 알림을 본 춘두는 즉시 앞을 쳐다보았고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한 무리가 자신을 향해 곧장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는 놈들의 생명 강도가 자신보다 한 단계 높고 그 수가 무려 30이나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당분간 이 단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명상을 멈추고 일단은 잊어버리고 관상법부터 살펴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가상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다시 한번 그는 거대한 그림자 형상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켜보는 새로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제 춘두는 그래서 그런 거였군, 관상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어라고 생각한다. 거인을 응시하기만 하면 시련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계속 명상하자 곧 그의 몸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 순간 한 여자가 들어와 밥 먹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깨어나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 소녀가 그가 좀 잘생겨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빠가 전에는 안 잘생겼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잘생겼었다고 바로 대답하며 머리 망가지니까 그만 만지라고 말한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를 계속 놀린다. 두 사람이 가깝고 장난기 많은 사이임이 분명하다. 그녀는 다시 오빠가 전에도 그렇게 잘생겼었냐고 묻는다. 춘두는 자신이 이전과 좀 달라진 것 같다며 이게 공허불멸 관상법의 효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후 식사를 마친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시험 보러 간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는 길 조심하라고 말한다. 양시제 1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춘두가 연습하고 있다. 그는 공허불멸 관상법이 꽤 효과적이라며 신체의 모든 방면에서 향상된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등 뒤에서 2년이나 휴학했던 천재 학생 춘두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또 그 바보 녀석과 그 패거리들이다. 그는 춘두가 휴학 전에는 완전 꼴찌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2년이나 학교를 쉬고도 감히 홍지반 평가에 참여하러 오다니. 그는 위대한 자선가께서 꼴찌 자리를 맡아주러 오신 거냐고 비꼬아 묻는다. 춘두는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누구보단 낫다고 응수한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격분하며 춘두에게 까불지 말라고 소리친다. 춘두는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았으니 찔리는 게 없다면 발끈할 필요 없다고 대꾸한다. 다른 녀석이 끼어들며 그만하라며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만약 진짜 무슨 일이 생겨 선생님이 나타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리가 떠나기 시작하지만 우두머리는 뒤돌아서서 춘두에게 두고 보라며 곧 쓴맛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한다. 춘두가 막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친구가 다가와서 이제 큰일 났다고 말한다. 그러자 춘두는 괜찮다며 닥치는 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한다. 친구는 이게 그냥 닥치는 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춘두는 2년이나 휴학해서 모를 거라고 말한다. 친구가 그들을 가리키며 저 녀석, 방서가 저렇게 날뛰는 건 둘째 삼촌이 이제 학교 학생 주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문에 의하면 학생 주임이 올해 무술평가 문제를 방서에게 이미 유출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춘두는 방서가 선생들과 짜고 자신에게 딴지를 걸 것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곧이어 무술평가는 근력 테스트와 실전 대결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공지가 나온다. 한 목소리가 응시자들은 수험 번호 순서대로 10명씩 조를 이뤄 해당 시험 구역에 들어가 근력을 우선시하라고 말한다. 친구는 춘두에게 시험이 곧 시작되니 너무 생각 말고 그냥 줄이나 서라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춘두가 정말 태평하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거대한 고양이 앞에서 멈춘다. 한 목소리가 이번 시험은 꼴찌 탈락제를 사용하며 모두 전력으로 샌드백을 치고 수치가 낮은 사람은 탈락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친구가 샌드백을 동시에 쳐야 하며 각 조의 꼴찌는 바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근력 테스트 방식이 너무 지독하다고 불평한다. 춘두는 아직 실전 대결이 남아있으니 힘을 적절히 비축하는 것을 우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 나서면서 속도로 승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주먹을 준비하자 근처에 누군가가 갑자기 웃으며 이건 식은 죽 먹기라며 자신은 힘이 넘쳐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첫 번째 조의 평가가 시작된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샌드백을 치기 시작하고 큰 고양이가 울부짖기 시작한다. 관중들은 보스가 대단하다며 방서는 역시 너무 강하다고 환호하기 시작한다. 다른 목소리는 방서의 현재 힘이 거의 1400근에 달한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네 보스가 1등이라며 이번 라운드에서 누군가는 탈락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다음 순간 큰 고양이가 훨씬 더 심각한 손상을 입자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한 목소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고작 생명 강도 5.1로 1500근의 펀치력을 냈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친다. 그 목소리는 이춘두가 대체 어느 반 학생이며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그리고 작년에는 왜 전교 50위 안에 이름이 없었는지 의아해한다. 친구가 역시 자기 친구답다며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된다며 자기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해졌는지 충격에 빠져 생각한다. 생명 강도 5.1이면 펀치력이 1000근 정도여야 하는데 춘두는 1500근의 힘을 냈다. 그는 홍지반에서도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반 반에 정말 저런 무서운 학생이 있는지, 그리고 춘두의 무공이 뭔가 특별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러고는 춘두의 파일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조수가 즉시 건네주자 그는 읽기 시작한다. 그는 2년간 휴학한 일반 반 학생이 무술숙련도 55%로 1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아니, 어쩌면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장면이 춘두에게로 바뀌고 그는 오늘 오후에 춘두의 진정한 실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고 생각한다. 이후 대련장에서 한 진행 요원이 이름이 불리는 학생은 실전 대결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한다. 그는 먼저 춘두를, 그 다음 방서를 호명한다. 방서는 바로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웃기 시작한다. 근처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중 한 명이 춘두가 막 복학했지만 근력 점수가 엄청나게 인상적이어서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다른 학생은 불가능하다며 방서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말한다. 그는 실전은 무공에 달린 것이라며 단순히 힘이 세다고 해서 큰 이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무대 위에서 둘이 무기를 준비하자 방서는 춘두에게 지난번에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도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춘두는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거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수한다. 무술은 전쟁을 멈춘다는 외침과 함께 둘은 앞으로 돌진한다. 강렬한 기운을 담은 그들의 검이 부딪히려 할 때 춘두 역시 준비를 마치고 앞으로 배어나간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격을 피하고 물러서며 반복해서 공격을 시도한다. 마침내 춘두가 유효타를 날린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춘두는 홍지반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확신한다. 이 순간 방서는 완전히 격분한다. 그는 검을 들어 올리며 춘두의 명성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번의 검격을 퍼붓는다. 춘두는 그 공격 대부분을 피하고 자신 역시 여러 번의 참격으로 반격한다. 그러자 팡누이는 이제 청두를 끝장내겠다며 필살기를 날린다. 하지만 청두는 그 공격마저도 피해낸다. 청두는 자신을 살피며 사람과의 실전은 수정 공간에서 괴물과 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상대가 속임수를 쓰니 자신도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적이 다시 공격해온다. 그리고 적은 다시 돌진한다. 청두는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동시에 반격한다. 이번에는 그가 우위를 점하고 적은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적은 다른 단검으로 기습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청두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그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적의 머리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적이 땅에 쓰러지자 모두가 환호하기 시작한다. 친구는 충격에서 벗어나 그 다크호스가 바로 자신의 형제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소리치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청두가 정말로 이겼다고 말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청두가 몰래 약이라도 먹은 게 아닌지 궁금해하며 소리친다. 그 순간 한 관계자가 의료팀에게 팡누이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알리고 다음 대련 학생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청두를 불러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다. 청두는 멈춰서서 기다린다. 그는 고개를 숙여 링 선생님께 방금 마음이 조급해서 힘 조절을 잘 못했다며 사과한다. 링 선생님은 대련에서 다치는 것은 정상이라며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청두에게 오늘 수고했다며 집에 가서 스트레칭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 청두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마음속으로 그는 팡누이가 그렇게 심하게 맞았음에도 실제 부상은 하나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압도적인 무술 실력의 우위 때문일 것이라고 믿는다. 링 선생님은 원카이에게 교장 선생님께 전화하라고 말한다. 나중에 청두가 떠나면서 아직 시간이 이르고 아빠와 여동생은 나중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상 전투 캡슐에 도착했을 때 그는 1대1 대련 상대를 구할 돈은 없지만 다행히도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이 캡슐을 하나씩 배포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안에 누우면 비슷한 수준의 무술가들과 전투를 매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수정 공간에서 괴물들과 싸우느라 가상 전투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현재 랭크가 브론즈에 불과하다는 것을 떠올린다. 기계를 연결하면서 그는 오늘 팡누이가 처참하게 졌으니 사람들을 시켜 자신을 괴롭혀 홍지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캡슐이 활성화되자 가상 캡슐의 전투 기록은 자동으로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에 기록된다. 이 랭킹은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천재 랭킹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생태계에서 인정받는 무술 실력 순위이다. 홍지반 내에서도 이 랭킹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캡슐 안에 앉은 후 청두는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에 오르기만 하면 순전히 실력만으로 홍지반에 들어갈 기회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상 공간 안에서 그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며 수정 공간을 얻은 이후로 가상 캡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먼저 워밍업 경기로 시작할 것이다. 곧 그는 가면을 쓰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한다. 그 순간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동시에 한 여자가 위에서 공격해온다. 여자가 위에서 공격하자 청두는 진심으로 놀란다. 그녀는 뒤로 공중제비를 돌아 가볍게 땅에 착지한 후 그의 반응 속도가 괜찮다며 약간 감명받은 듯 말한다. 그러고는 이건 학교 시험이 아니니 상대방을 똑똑히 보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덧붙인다. 청두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녀에게 다시 기습할 기회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검을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여자는 우아하게 모든 공격을 피하고 심지어 여러 번 반격하여 청두를 더욱 놀라게 한다. 청두가 창룡 점추를 사용했을 때도 그는 별다른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여자는 방금 그가 사용한 것이 분명히 창룡 점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찌르기 동작을 평범한 검 배기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뒤로 밀쳐내며 유광식의 응용은 특정 형태에 얽매여서는 안되며 무술 그 자체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두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는 왜 검술이 형태에 얽매여야 하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검술을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청두가 생각에 잠겨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 여자는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말한다. 청두는 그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녀가 어떤 기초 무술을 배웠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완전히 압도하자 그는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한다. 또 한 번의 공방 후 여자는 그에게 부주의했다고 말한다. 땅에 누워있는 청두는 이 교활한 잠복꾼에게 정말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핵폭탄 파는 소녀에게 패배하여 승리 점수가 10점 차감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난다. 아직 땅에 누워있는 청두는 순수한 힘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녀가 굳이 기습 공격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무술 그 자체에 대해 더 생각하라는 그녀의 말을 떠올린다. 그는 더 나아가 유광검법에는 총 4가지 초식이 있으며 아직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유일한 것이 창룡점출이라고 생각한다. 찌르기 기술로서 그 속성은 암살자의 그것에 더 가깝다. 그는 갑자기 암살자들이 기습에 능하지만 자신의 전투 스타일은 항상 너무 정면 승부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생각이 옳은지 실전을 통해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곧 그는 또 다른 전투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무기를 든 거대하고 육중한 상대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청두는 방금 기습 공격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무기 상성에서 불리한 상대와 매칭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것이 대체 무슨 신들린 매치메이킹 시스템인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다잡고 검을 들어 기를 뿜어내며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상대가 무기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무술 수준이 더 높으므로 여전히 우위는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격하면서 그는 핵지휘례를 사용하고 그의 배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금고경천이 뒤따르는데 각 일격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적중한다. 적은 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며 무술이 좀 더 강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적이 무기를 휘두르자 청두는 그것이 자신을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것을 본다. 청두는 그런가 하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임중청풍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파동을 내보낸다. 그러나 거대한 공격은 여전히 그를 향해 돌진해온다. 그 순간 청두는 즉시 적의 어깨로 이동하여 마지막 일격을 위해 검을 준비한다. 적은 충격에 빠져 방금 전까지 분명히 앞에 있었다고 말한다. 청두는 이어서 창룡점추를 사용하여 깔끔한 한 방으로 상대를 끝낸다. 이번에는 그의 승리 점수가 10점 증가한다. 이후 청두는 이번이 처음으로 창룡점추를 성공적으로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왜 검이 기교적이라고 여겨지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기교적이라는 것이 능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강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으며 숨겨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천둥처럼 움직이거나 잔잔한 시냇물처럼 부드럽게 흐를 수도 있다. 유광검법의 마지막 초식으로서 창룡점출은 아마도 그가 검을 정정당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은밀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검 자체는 정의되지 않은 무기이다. 유광검법이 1단계 189%에서 1단계 190%로 향상되었음을 축하하는 상태 알림이 나타난다. 청두는 실전이 이해를 깊게 한다며 다시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유광검법이 다시 향상되었음을 축하하는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난다. 청두는 즉시 다시 싸우자고 말한다. 다시 한번 그가 이기고 또 다른 알림이 그의 검술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그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청두는 매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다. 그때 그의 시계에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 많이 안에 진입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청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이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 많이 안에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 세부 정보를 모두 확장하라고 말한다. 알림창에 그의 순위가 표시된다.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 6219위, 제7생물권 청소년 랭킹 654위, 거운계 청소년 랭킹 55위, 자운구 청소년 랭킹 7위, 그리고 양성시 청소년 랭킹 1위. 시스템이 명령을 이해했다고 응답한다. 청두는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창룡점추를 마스터한 후 자신이 실제로 양성시 청소년 랭킹 1위가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한다. 그는 홍지반 자리가 이제 확보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 양성 제1고등학교의 넓은 공터에 청두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며 선생님을 보고도 인사할 줄 모르냐며 예의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양성 제1고등학교의 학생 주임이자 방해의 둘째 삼촌인 박립국입니다. 청두는 그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완장은 뭐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 짜증나는 선생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 주임으로서 용모 복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청두에게 지금 뭘 입고 있냐고 묻습니다. 청두는 침착하게 교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 사람은 청두가 큰일 났다며 방해가 아직 퇴원도 못했는데 그의 둘째 삼촌이 분명히 복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청두가 금지 약물을 먹고 이겼다던데 꼴 좋다고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청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짜증나는 선생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여기저기를 가리키고는 가리키는 모든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청두는 이 모든 것이 학교 규정에 부합한다며 어느 부분이 규정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선생은 쏘아붙이며 청두에게 아직도 말대꾸를 하냐고 말합니다. 그가 내려치려는 순간 청두가 몽둥이를 붙잡습니다. 선생은 분노가 폭발하며 청두가 규율을 어기고 선생에게 대들었다며 교장 선생님께 보고해서 퇴학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차분하게 누가 자기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양성 제1고등학교 교장인 이목입니다. 그의 옆에는 양성시장인 왕은권이 서 있습니다. 교장이 도착한 것을 본 짜증나는 선생은 즉시 달려가 청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서둘러 그에게 말을 멈추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청두를 보며 그가 청두인지 묻습니다. 청두는 네, 제가 청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장은 특별히 그를 보러 왔다며 옆에 있는 분을 왕 시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왕 시장은 웃으며 청두가 양성 청소년 랭킹 1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 1만 위 안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두가 어떤 대단한 인물인지 꼭 와서 봐야 했다고 합니다. 짜증나는 선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방금 뭘 들은 거냐며 청두가 정말 블루스타 청소년 랭킹 1만 위 안에 들었는지 되묻습니다.
그들 뒤에 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놀라 펼쳐지는 장면에 충격을 받아 쳐다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서 있는 동안 주변 학생들은 흥분해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청두가 사실 이렇게 대단했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이런 실력이라면 방해를 이기는데 약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두 형님은 너무 강해. 홍집안에 가는 건 확실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교장이 청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일단 회의실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두는 그들을 따라가며 네, 교장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교장은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홍집안 선생님께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제 링 선생님이 청두를 반드시 홍집안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시장과 교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량성제 2고등학교 3학년이자 현재 량성 청소년 랭킹 2위인 노보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량성 제1고등학교 홍집안 1등인 모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지만 눈이 마주치자 둘 다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시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운구 관할 100개 도시가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량성시에서 어젯밤 6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무술 실력 상위 3명의 학생을 파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5급 이상 무술가들의 인솔하에 백성쟁패전이라는 3일간의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장소가 하이시 제1고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어서 이 대회의 최종 10위권에게는 대학 입시 가산점과 함께 최소 10점의 가산점과 10만 위안부터 시작하는 상금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시장은 그들에게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시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술 랭킹 기반 대회인데 가상 전투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시장은 가상 전투에 비해 실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구 지도부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설명합니다. 경기장에는 안전을 책임질 무술가들이 배치될 것이며 경기 중에는 모두 특수복을 착용하고 동일하게 표준화된 생명 강도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두는 들으면서 현재 자신의 무술 실력이라면 이미 자운구 상위 20위 안에는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어서 설령 10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동료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니 너무 심리적인 부담은 갖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청두는 잠시 망설이더니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두 사람도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역시 영웅은 소년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출발 시간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줄 테니 일단 교실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청두는 자리를 뜨면서 이번 백성전에서 3위 안에만 들면 엄마 아빠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백성전에서 반드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홍집안에 들어서자 그는 책상과 의자에 이전 반처럼 학생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단 아무데나 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앉기도 전에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에게 꺼지라고 소리칩니다. 그 사람은 청두에게 내가 뭔데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냐고 따집니다. 이 사람은 홍집안 랭킹 12위인 방호입니다. 그를 훑어본 청두는 교실에 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녀석이 다가오자 청두는 일어서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유치한 학교 폭력놀이를 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학생이 다가와 방호에게 청두는 오늘 처음 와서 아직 홍집안 규칙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청두는 살짝 놀라며 이 녀석이 소리 없이 접근했다니 그의 생명 강도는 자신보다 최소 2단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호는 코웃음을 치며 청두에게 운 좋은 줄 알라며 모를 봐서 이번만은 넘어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가 청두가 홍집안에 처음 왔으니 홍집안의 실력 서열은 자리 번호로 정해진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매달 자리 랭킹전에서 실전으로 순위를 정하며 하위 10명은 다음 한 달간 서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두는 홍집안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모는 이어서 지금은 월초라 이번 달자리 랭킹은 이미 정해졌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청두는 도전전 형식으로 자리 번호를 두고 겨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두는 유심히 듣고는 수업 시간에 앉는 것 말고 자리 랭킹에 따라 다른 대우가 있는지 묻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잠시 후 자신의 힘을 얼마나 써야 할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는 당연히 자리 랭킹이 높을수록 좋다며 그달의 자원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청두는 그렇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걸려있는 이상 최대한 높은 순위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곧 대련실 밖의 직원이 수업 시작을 알리며 모두 옆에 있는 대련실로 바로 가라고 말합니다. 대련실 안에서 담당 교사가 도전자는 최대 3번까지 도전할 수 있으며 실전 성적에 따라 해당 자리 번호를 배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청두는 10번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청두가 검을 들고 앞으로 나서자 교사는 약간 긴장한 듯 보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시작부터 10위권에 도전하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청두가 순해 보이던데 성격은 이렇게 오만했나 라고 말합니다. 교사는 속으로 이 아이가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생명 강도는 홍집안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한참 뒤떨어지는데 그것만으로 10위권에 도전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위의 자원 보조금은 11위보다 50%나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청두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덩치 큰 학생은 크게 웃으며 홍집안에 오자마자 큰 소리부터 친다며 나중에 얻어터지고 울지나 말라고 경고합니다. 청두는 침착하게 내가 10위인가? 라고 묻습니다. 덩치 큰 학생은 그렇다며 운 없는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교사가 방호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교사는 속으로 청두가 얌전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저렇게 안달을 줄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쓴맛을 좀 보는 것도 일종의 단련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덩치 큰 학생이 무기 준비를 마치자 청두도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곧이어 전투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덩치 큰 녀석은 청두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며 자기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자비를 구걸할 준비나 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번 전투에 극도로 흥분했으며 청두를 짓밟고 그가 얼마나 쓸모없고 한심한지 보여주며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느낀다. 청두 역시 기운을 방출하며 차분하게 준비한다. 마음속으로 두고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한다. 덩치 큰 상대의 무기가 청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지자 상대는 반응이 너무 느리다며 공격이 적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관객들은 즉시 긴장한다. 한 사람은 속도 차이가 명백하고 청두의 생명 강도가 팡우보다 한 단계나 낮으니 이걸로 끝났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생명 강도 0.1 차이도 승패를 가르는데 하물며 한 단계 차이라며 청두는 무조건 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직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청두의 생명 강도가 5.2 레벨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는 어제 청두가 5.1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5.2에 도달했을까? 덩치 큰 상대는 크게 웃으며 청두는 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변한다. 그는 갑자기 청두가 이미 자신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순간 청두는 강력한 기운을 담은 맹렬한 참격을 날려 덩치 큰 남자를 경기장 밖으로 날려버리고 땅에 심하게 처박는다. 창룡점 찌르기다. 직원은 즉시 청두의 무공이 1단계 완벽 경지에 도달했다고 발표한다. 청두는 운이 좋아서 어젯밤에 돌파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직원은 속으로 하룻밤 만에 90%를 돌파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기에 이런 운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청두가 선생님을 부르며 말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생님은 승자는 청두라고 선언한다. 관중들은 즉시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한 사람은 청두가 한 단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은 너무 멋지다며 단 한 방에 이겼다고 외친다. 근처에서 모래시 조용히 지켜보며 청두가 정말 대기만 성형 천재일 줄은 몰랐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자 선생님은 청두에게 10번 자리를 얻었으니 계속해서 도전할 것인지 묻는다. 청두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는 속으로 몇 순위 더 올라가도 자원 보조금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 지금은 힘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때 모래시 다가와 청두에게 이제 같은 반인이 위챗 친구를 추가하자고 그래야 나중에 연락하기 편할 거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도 재빨리 끼어들며 자기도 청두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도 즉시 따라오며 같은 말을 한다. 약간 긴장한 청두는 그저 알았다고 말한다. 괜찮아요. 그때 덩치 큰 녀석이 다가와 태도를 낮추며 청두에게 대인배답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아까 했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청두는 그를 보며 이 녀석은 정말 고개 숙일 때와 강하게 나설 때를 아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멀리서 선생님이 잠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청두를 불러 방과 후에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말한다. 잠시 후 사무실에서 직원이 문을 열고 청두에게 들어오라고 한다. 청두가 들어오자 선생님은 에베레스트 무술대학과 타이산 무술대학에 대해 언급하며 조기 특별 입학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묻는다. 직원은 먼저 앉으라며 왜 갑자기 이걸 묻는지 물어본다. 선생님은 청두가 조기 특별 입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직원은 에베레스트 무술대학과 타이산 무술대학 모두 8대 명문 학교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는 최소 요구 조건이 무공이 1단계 완벽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마지막 1%를 얕보지 말라고 상기시키며 청두가 단 1% 차이일지라도 그 격차는 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다. 선생님은 말은 소용없다며 교장 선생님께 학생 무공을 시험할 기계가 있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청두가 직접 해보게 하자고 제안한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링이는 정말 고집이 세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시험 기계를 가리키며 저쪽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계의 최대 한계가 1단계 상급이라 학생들을 시험하기에 딱 좋다고 덧붙인다. 링 선생님은 청두에게 자리 순위전에서 사용했던 공격을 재현하라고 말하며 기계 앞 지정된 위치에서 하라고 지시한다. 청두는 앞으로 나아가 자세를 잡고 검을 준비하며 기운을 방출한다. 그리고 착용점 찌르기를 시전한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충격에 빠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외친다. 그는 청두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1단계 상급이었는데 어젯밤에 돌파하여 이미 1단계 완벽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손상된 기계를 보고 청두는 재빨리 교장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기계가 부서질 줄은 몰랐다고 사과한다.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청두는 절대적인 전투 천재라고 말한다. 그는 승리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이런 전투 본능은 드물고 귀하다고 말한다. 그는 솔직히 수년간 가르치면서 마치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겪은 듯한 노련한 느낌을 주는 학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인다. 이 말을 듣고 청두는 속으로 선생님의 직감이 정말 예리하다고 생각한다. 교장 선생님은 청두가 천재, 절대적인 무술 천재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청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의 훈련 자원을 임시로 1번짜리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조기 특별 입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가서 소통하겠다고 말한다. 백성 패권전에 관해서는 청두에게 상위 3위 안에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모든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청두는 조기 특별 입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는다. 선생님은 일반적인 대학 입시를 통해 8대 명문 학교 중 하나에 들어가려면 학생의 생명 강도가 최소 6.5 레벨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청두의 현재 생명 강도로는 시험 전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특별 입학 경로를 택하면 대학 입시 한 달 전에 무공이 1단계 완벽 경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교장 선생님은 그때가 되면 백성 패권전이 끝난 후 에베레스트 무술대학과 타이산 무술대학의 선생님들이 청두를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학교로 올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자 청두는 그 두 학교의 조기 특별 입학에 합격하더라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대학 입시에 참여하여 다른 무술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생님은 그가 선호하는 무술대학이 있는지 묻는다. 청두는 가능하다면 왕산 무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약간 놀라며 8대 명문 학교가 제공하는 자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며 이유를 궁금해한다. 청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유를 마음속에 간직한다. 60년 전 레이크 웨스트시의 울레구가 거인족에게 공격당했다. 도시의 방어 핵심과 주변 도시들이 제때 도착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그 사건은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청두는 가족이 항상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그는 왕산에 가서 만약 어떤 위험이 닥치면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의 선택을 듣고 선생님은 속으로 이것이 사실 이유였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족의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온전한 가족이 있는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러자 청두는 이 두 학교를 안전망으로 삼고 싶다며 만약 왕산 무술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신 이 두 학교에 갈 수 있는지 묻는다. 교장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조기 특별 입학에 합격한 후에는 청두가 그 학교에 묵기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선생님은 만약 청두가 다음 달 백성 패권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두 학교 입학은 거의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이미 그를 위해 계산해봤다고 말한다. 조기 특별 입학을 하면 점수 요구 조건이 100점 더 낮아질 수 있다. 만약 청두가 조기 특별 입학 경로를 택하지 않으면 생명 강도가 6.5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점수도 최대 30점만 낮아질 것이다. 경험상 그는 청두에게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청두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감사하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한다. 잠시 후 교문을 나서며 청두는 조기 특별 입학 시기가 백성 패권전 이후이니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부터 대학 입시까지 자신에게 배정된 전용 무술실에 머물며 오로지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약물을 사용하여 생명 강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그는 원하는 것이 그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은 기술 무술 궁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체 고위 무술 수련 문명에는 3개의 정점 세력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하나는 외계 문명과 대치하는 극한 무술 궁전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들 사이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기술 무술 궁전이다. 세 번째는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무술가 연맹이다. 그는 또한 기술 무술 궁전의 주인이 문명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고 알려진 두라그스라는 것을 기억한다. 비록 그의 힘은 얌보다 못하지만 인류의 전반적인 발전에 그가 기여한 막대한 공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곧이어 한 여성이 정중하게 그를 맞이하며 기꺼이 모시겠다고 말한다. 청두는 인사를 건네고 뇌명단 3상자를 사고 싶다고 말한다. 여직원은 약간 놀라며 뇌명단은 바로 구매할 수 없고 내구성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청두는 뇌명단이 정식 무인이 되기 전에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약 중 하나지만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복용하면 약효가 뇌전 에너지로 변의 몸의 경락을 휘젓는다. 30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정신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면 뇌전이 혼란스러워져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 여직원은 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청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제품을 구매할 때 내구성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은 청두에게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묻고 없다면 시작 버튼을 누르겠다고 말한다. 청두는 준비되었다고 대답한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근처에 있던 여직원은 테스트의 여파를 느끼고 약간 움찔한다. 청두가 떠날 때 그는 누군가 기술부서에 전화해서 뇌명단 내구성 테스트 기계가 고장 난 것 같다고 보고하는 것을 엿듣는다. 이후 학교에 있는 그의 전용 무술실에서 청두는 약 설명서를 확인한다. 설명서에는 하루에 한 알씩 10일 연속으로 복용하는 것이 한 주기라고 나와 있다. 하루에 최대 3알까지 복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용할 수도 있다. 또한 3알을 한 번에 복용하면 고통 수준이 한 알의 5배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한 번에 1알, 2알, 3알을 복용하든 효과 지속 시간은 30분으로 동일하다. 3에서 5주기 후에는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효과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이것을 읽은 후 청두는 아까 상점에서의 내구성 테스트 고통 수준은 한 알의 50%에 불과했고 그것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3알을 한 번에 복용하고 고통이 상점 테스트보다 10배 더 강하더라도 여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 그는 3알을 모두 함께 복용한다. 거의 즉시 격렬한 전류가 그의 온몸을 휩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악물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그의 생명 강도가 5.2에서 5.3으로 증가했다는 축하 알림이 나타난다. 이것을 보고 청두는 흥분하며 아주 좋고 이제 6, 5 레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생명 강도 성장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한 조기 특별 입학의 길을 완전히 거부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청두는 원래 한 달 내내 약을 복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10일만 복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카드 잔액을 계산해보니 55일밖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조만간 백성 패권전에서 최소 2위 안에 들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잠시 후 그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뇌명단을 처음 사용한 부작용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그는 몸속에서 날뛰는 뇌전의 힘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몸이 지쳤다면 대신 정신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수정 공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시간이 좀 흐른 후 그는 깨어나서 밤새 수정 공간에서 녹색 반딧불 거인들을 학살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신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전투와 자신의 재빠른 움직임을 회상하며 그는 학교의 자원 보조금이 이미 도착했다는 것도 깨닫는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는 수업에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후 홍지반 교실에서 정신력 교사이자 무인 연맹 회원인 예디가 수업을 시작한다. 그녀는 오늘 정신력 부착이라고 알려진 무인들의 전투 방법을 미리 배울 것이라고 말한다. 청두는 정신력 수업이 홍지반만의 독특한 것이며 최소 2단계 정신력을 가진 학생들만이 배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담당 선생님의 생명 강도가 15레벨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선생님은 무술 실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능력의 발전이 더 크다고 계속 설명한다. 하지만 정신력을 제대로 익히면 절반의 노력으로 2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녀는 무술로 발동되는 신체 능력은 보통 온몸에 분산되지만 정신력은 그 모든 힘을 한 점에 집중시켜 폭발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온몸의 모든 힘줄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정신력 부착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청두는 모두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도 정신력 부착을 미리 배우고 마스터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선생님은 정신력이 10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신력 부착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의 양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모두에게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것을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금은 생명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이어서 모든 학생의 정신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모든 학생에게 일어서라고 말한다. 그녀가 이상한 기술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모두 일어선다. 그녀는 잠시 후 짧은 피리를 사용해 피로의 노래를 연주하여 각 학생이 얼마나 많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감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모두의 결과가 지난 학기보다 좋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녀는 청두를 돌아보며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그의 대학 입학시험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청두는 약간 긴장하며 선생님이 아마 자신을 1단계 정신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피리가 연주되기 시작하자마자 쓰러져 모두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두는 목소리를 높여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젊은이들은 항상 경쟁심이 강하고 정신력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다른 홍지반 학생들조차 이 분야에서는 다소 서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두는 링인 선생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힘들어하면 따로 남겨서 위로해주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피리를 들고 연주를 시작하며 모두에게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 저항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의 노래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한다. 청두, 모렛, 그리고 나머지 반 학생들은 모두 자신감을 느끼며 시험이 시작된다. 하지만 과연 청두는 실패할 것인가? 결과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모든 알림을 켜주세요.